지난해 강원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운전을 했던 할머니가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는데 경찰이 오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할머니가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났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분석 결과 때문입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속도를 늦추는 듯하던 차량이 굉음을 냅니다. 앞 차량과 부딪히고 60대 운전자 소리칩니다. 이게 왜 안 돼? 제어가 안 된다고 외치다 뒷자리 손자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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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연아. 속도는 계속 올라가고 670m 더 달린 차량. 도로 중앙 화단을 뚫고 뒤집힌 뒤에야 멈춥니다. 운전하던 할머니는 다쳤고 12살 이도현 군은 숨졌습니다. 사고 뒤 경찰은 할머니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국과수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최대치로 밟았다고 분석한 게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제조사와 벌이고 있는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기관 감정 결과는 달랐습니다. 블랙박스 음향을 분석했더니 사고 직전 기어를 조작하는 소리가 안 났고 엔진 음도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와 달랐단 겁니다. 급발진 사고라는 유족 주장에 힘이 실린 셈입니다. 경찰도 오늘 국과수가 실제 엔진을 작동시켜 검사한 게 아니라 운전자 과실을 뒷받침할 근거로 쓰기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운전자는 과실이 없다라고 결론이 났으면 그 책임지는 대상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음향 분석 결과 도현이가 남긴 마지막 말은 부딪히겠다였습니다. 유족들은 떠난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자, 이 사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제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보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거 하실 텐데 저희가 한번 전해드린 바 있었어요. 네, 일단 이 사고는 지난해 12월 6일에 강릉시 내곡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60대 여성이 몰던 SUV 차량인데 교차로 앞에서 멈추는가 싶더니 곧바로 앞선 차량을 들이받고요.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1차 추돌 사고 이후에도 속도를 못 줄였습니다. 그리고 600m가량을 더 주행했고요. 앞선 차들을 피해 달리다가 지하 통로로 그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이 운전하던 여성은 중상을 입었고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가 숨졌습니다. 이후에 이 운전한 여성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이게 블랙박스 그 영상을 보시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금방 아실 수 있는데 저희가 처음 발생 때 전해드렸던 영상 그 이후에 복구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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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연아. 팀장님, 예. 그렇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는데요.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 가속 페달을 최대치 밟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렇게 과수의 결과가 나오니까 도연 측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감식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차량이 정차 중인데도 브레이크 등이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도연 군의 아버지는 지난 1월 10일 날 소송을 제기했는데 제조사에서 4, 5개월 동안 답변서를 제출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월 23일 날 첫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이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켜지지 않은 제동등입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도현이의 아버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처음부터 어머니 차량에서는 브레이크 등이 처음 그 시작하는 그 시점, 사고 직전에 브레이크 등이 잠깐 들어오는 장면만 확인이 됐고 나머지에서는
그 정차 중인데도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항상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제 브레이크 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경찰에도 얘기를 했던 게, 경찰 담당자랑 직접 영상을 보면서 처음부터 등이 안 들어왔다가 잠깐 들어왔으면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제동등, 후미보조 제동등 자체에서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그거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 도영군 아버님이 저희한테 사진 하나 보내주셨잖아요.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 입장에서는 브레이크를 안 밟은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사진은 지금 정상 주행 중이던 모습입니다. 차량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잘 보시면 아래 양쪽 브레이크 등은 들어와 있는데 그러네요. 뒷유리에 있는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단에 있는 저 브레이크 등이 애초에 들어오지 않고 있던 상태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당시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 도영군 측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양쪽에 저 제동등이 들어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문 감정사 역시도 그 당시의 상태를 기록하던 장치도 100%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의견을 낸 상황입니다. 정말로 저 당시에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은 거라면 시속이 최소 125km 이상은 올라갔어야 하는데 최대 시속이 116km밖에 기록이 안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엔진 회전수도 충돌 직전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가속 페달을 정말 밟은 거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게 이 감정사의 의견입니다. 박 변호사님. 네. 도영군 집 가족들 지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렇죠. 손자가 죽고 할머니가 고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도연군 가족 측에서 소송 제기를 합니다. 사실 이 잘못은 제조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제조업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이 재판이 5월 달에 열렸고요. 첫 변론기일이 열렸었는데 법정에서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는 누가 내 손자를 잃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런 누명을 쓰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호소를 했다라고 하고요. 또 울면서 내가 죄인이다, 손자가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자, 도영군 아버지께서는 가족들이 아직도 좀 이게 떨쳐낼 수 있겠습니까? 직접 보시죠. 와이프랑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가서 울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어머니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 집에 들어간 순간 나오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죄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듯이 경포 바닷가로 그냥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말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 소장님 진짜 네. 세상에 그 아들 내외한테 지금 사파로 나가고 있는데 저렇게 무릎을 꿇으셨어요. 내가 니들한테 너무 미안하. 아니 그 할머니 본인도 지금 정말 죽지 못해서 사시는 걸 텐데. 그러니까요. 게다가 중상을 입으셨던 몸이기 때문에 아직도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들 내외가 집에 그 사위랑 딸 내외가 다 왔을 때 저렇게 뛰어나와서 무릎을 꿇으셨다는 게 이 어머니께서 어떤 마음인지 너무 드러나는 거죠. 본인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 어머니께서 서울에서 이제 오래 지내시다가 이 손자를 좀 돌봐주고자 이렇게 강릉으로 내려갔는데 이제는 정말 죄인이 되신 그런 마음으로 사시고 이 보면은 뭐 사위한테는 사위한테대로 너무 미안하고 딸한테는 딸대로 너무 미안하고 손자를 생각하면 손자 때문에 정말 마음이 메이고 이 어머니의 마음의 고통을 정말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아, 정말 어제 한블리 보시면서 저 내용 보고 많이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아니겠습니까? 자, 빨리 좀 떨쳐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